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첫 영상인가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은 큰 돈 버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의외로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강한 2025년 정시 출발 1월 효과의 수혜주는, 자, 이걸로 이번 주는 가겠습니다. 자, 첫 출발, 첫 단추를 잘 꿰인 것인지 아니면 또 첫 끝발이 개끝발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출발 2025년은 끝까지 이어지길 바라면서 한 주간 투자 전략을 살펴보죠. 자, 뭐 그런 말씀은 드렸어요. 정답은 정해져 있다, 시간이 답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한 주간 시장 정리, 지난주 우리 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별일은 없었죠. 뭐 한국 증시, 그 다음에 미국 증시 딱히 휴일이 많았기 때문에 큰 건 없었고요. 다만 그런 와중에도 보시면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강보합, 약보합이었습니다. 미증시도 한 주간 쉬는 날도 많았지만은 뭐 약보합 정도였어요. 금요일이 좀 세긴 했지만 약보합이었고, 연말 계속 차익 매물로 고생하다가 한번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 증시가 지난주에 3일 열렸는데 무려 보시면은 코스피 1.5, 코스닥이 5.9%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지난주에 많이 올랐어요. 대신에 중국이 한 5% 정도 급락이 좀 나오면서 좀 특징적이었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주는 글로벌 전체에서 우리 코스닥이 1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1년 꼴찌 하다가 하루 1등 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자, 우리는 아직도 탄핵 국면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금요일 미국 증시에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비교적 좀 고르게 올랐다는 점, 그 다음에 테슬라가 8% 올랐는데, 맨날 보면 엔비디아만 움직이고 테슬라만 움직였는데, 가장 큰 특징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한 급등세를 보였다는 것. 리비안, 그 다음에 니콜라 24% 폭등이 나왔죠. 나머지 전기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리비안 같은 경우가 4분기 그 차량 인도량이 예상을 넘어섰어요. 자, 그것 때문에 무려 24% 폭등을 해버립니다. 리비안. 니콜라 같은 경우도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금요일만큼은 무려 24% 급등.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루시드도 8% 급등이 나왔고, 우리 2차전지 흐름을 보면 금요일 정도 잠깐 지난주에 좋았지만은 미증시는 그 전부터 한 달 전부터 훨씬 좋았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이. 자, 그리고 테마주인 또 여기 코인 관련 13%, 초소형 원전 관련주 17%, 예를 들면 드론 관련주 20%, 아이온큐 같은 퀀텀은 좀 빠졌지만은 아이온큐 같은 퀀텀 관련주는 또 10% 급등. 그래서 미증시는 반도체가 고르게 올랐고요. 금요일 밑줄 짝인데 전기차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테마 섹터 같은 경우도 대부분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한 주 이가 되겠고. 자, 이번 주 일정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일정이 제법 있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고요. CS2025 행사가 있고,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미국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준 관계자들의 어떤 발언이 다수 있다는 점. 자, 요 점도 이번 주의 주요 행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두시면 좋고요. 자, 실적 발표 관련해서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현재 컨센은 거의 한 8조에서 7조 정도, 한 7, 8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형성되어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컨센이 많이 내려왔어요. 10조 이상이었는데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추정치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트럼프 정책 관련해서 이번 주에 특별한 게 있을까요? 별건 없는데, 요런 거,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북미 정상회담 예전에 맡았던 해리슨을 기용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남북 관련해서 이제 뭐 북미 관련 어떤 관계를 좀 정상화하고자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자, 이런 것들은 역시 중국 고립 전략 중에 하나죠. 중국하고 가까운 북한을 떼내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사이가 러시아 때문에 안 좋은데 중국하고 좀 북한이 소원한데, 이렇게 김정은과의 어떤 북미 회담을 염두에 두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은 올해 우리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자, 중동 우크라이나 관련 상황, 가자 지구는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이다. 뭐 끝난 건 아닌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제 1월 20일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이후 휴전이 빨라질 것인가? 자, 그게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밸류업 이슈가 되겠는데, 국내 밸류업 이슈인데, 이건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KB금융만 보시면 된다. 지금 이런 상승 채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단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벗어나게 되면 곤란하겠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흐리멍텅하죠. 왜? 외국인이 우리나라 밸류업에 관심이 없다. 왜요? 우리 전국이 지금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걸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국내 수급 변화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심각한 수급의 변화인데, 상당히 심각한 어떤 수급의 모습이었는데, 어떤 변화가 온다는 것. 이게 아마 지난주와 이번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건가 하면 이렇습니다. 자, 미국 쪽으로만 돈이 빨려가다 보니까 우린 돈이 안 들어오죠. 우리는 특히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제일 고전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는데, 여기 2024년 작년 외국인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작년 상반기에 26조의 엄청난 매수세를 보였는데, 2023년부터 매수는 했습니다. 문제는 하반기에만 무려 25조를 팔아버렸어요. 거의 다 판 거예요. 산 거 다 판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1조를 매수를 했지만은, 그렇죠? 근데 문제는 26조를 매수했다. 다 때렸다는 것. 이 25조의 매도 속에 18조 원의 삼성전자 매도가 있었습니다. 삼전이 힘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이라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7월부터 해서, 작년 7월부터 18조를 매도를 했는데,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삼성전자의 시세를 이끌었던 그 외국인들이 19조를 샀었거든요. 19조. 근데 지금 아까 얼마 팔았다고 했죠? 18조를 팔았어요. 거의 다 팔았다. 삼성전자의 수급을 통해서 볼 때 최근에는 그나마 바닥은 찍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국인은 그 부분을 챙기셔야 되고, 두 번째, 기관 중에서 연기금 같은 경우가 최근에 4조 4천억 이상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쁘진 않죠. 거기다가 우리 고객예탁금이 2020년 통합개미 운동이 불기 전에 27조 정도의 고객예탁금이 통합개미 운동이 불면서 무려 50조가 늘어났는데, 이때 지수가 더블 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소강 상태. 계속 50조 전후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리고 신용융자 같은 경우도 2023년 고점, 2024년 고점, 여름의 고점을 보면 20조였거든요. 지금은 15조밖에 안 돼요. 여기에 변화가 없으면 답이 없는 거죠. 자, 외국인은 지금 삼성전자를 거의 다 때렸다. 어떤 좋은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안 나와도 그만이고, 안 팔면 되니까. 안 팔기만 해도 어딥니까? 연기금은 사고 있잖아요. 개인들은 변화가 있을까? 자, 1월 계속 한 50조 초반 정도에 맴돌다가 연말에 한 54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1월 2일 기준으로는 무려 57조까지 올라왔습니다. 57조. 그렇죠. 여기 딱 연말 하루 전보다도 무려 거래일수로 볼 때 3조가 늘어났어요. 3조. 거의 50조 초반에서 한 5, 6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변화죠. 자, 이런 변화가 지난주에 있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지수 메인 섹터, 우리 지수를 움직이는 메인 섹터가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자, 세 개를 놓고 보면 우리 기억나십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 금요일 미증시가 반도체가 고르게 올랐고, 전기차가 급등을 했고, 테마 섹터가 괜찮았다. 급등을 했다. 코인, 소형원전, 드론, 퀀텀 등.
자, 이거 기억하시고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그 다음에 연기금 매수에다가 외국인이 지금 매도가 거의 다 팔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견조합니다. 자, 여기 TSMC로 가던 물량이 삼성으로 올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있었다. 지난주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CES 행사가 이제 이번 주에 있게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새로운 HBM을 공개하는가? 뭐 그러고 있어요. 최태원 젠슨 황 만남도 기대하고 있다. 젠슨 황이 이빨이 세지 않습니까? 또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할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거.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뭐 조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7조 후반에서 8조 초반입니다.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 2차 전지입니다. 주요 자리 돌파냐 이탈이냐 늘 그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건 LG 엔솔 기준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차 전지는 우리나라의 LG 엔솔, 그 다음에 미국은 리비안을 봐야 돼요. 테슬라가 아니고. 자, LG 엔솔의 어떤 위치를 보면 여기는 돌격 앞으로, 여기는 안정권, 여기는 불안 영역, 여기는 회피를 해야 되죠. 네 영역으로 나누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조금 불안한 영역이에요. 다 포기하거나 버릴 자리는 아닌데 조금 불안한 영역이 있는데 반등이 지난주 금요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을 보십시오. 리비안을 계속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리비안이 지난 금요일 24%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2차전지 관련주들 올해 모르겠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롱텀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최소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이후 가서 보는 거죠. 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요 종목들 위안양, 삼바, 알테오젠 주가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조금 좀 부진하죠. 이렇게 부진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 반도체 2차전지는 대폭락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는 엄밀하게 놓고 보면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금 느낌이 다르죠. 어쨌든 그래도 완벽한 개별주에 가깝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움직일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수급도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씩.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개 섹터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영역으로 가고 있다. 저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가 지수 관련주인데 얘들이 움직이면 그렇죠. 지수는 당연히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글로벌 투자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냥 미국에 있는 주식 잘하는 건 그 영역에 있는 종목들은 그냥 그 주식 사자. 다만 한국 증시는 우리가 잘하는 걸 많이 말씀드렸죠. 자, 우리 증시에 긍정적 변수가 있습니까? 우리 증시에 긍정적 변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밸류가 낮아요.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전문가들의 비관적 전망. 뭐 유튜브 야매 전문가 말고 그래도 근거를 대는 전문가들은 우리 2025년 시장 좋게 보겠습니까? 연초 시장 좋게 보겠어요? 다 비관적입니다.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수급. 이게 호재입니다. 나쁜 게 호재가 되는 거예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작게 적어놨죠. 진도는 나간다. 가렸나요? 무슨 진도? 정치적 일정. 자, 한국 증시 투자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연초에 똑같아요. 연기금과 같이 우량주 매수해서 홀딩, 키핑해 놓는 방법, 그리고 한국이 잘하는 것만 매매하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연기금 전략은, 연기금은 그냥 PER 8배 초반에서 사놓고 10배를 기다리는 겁니다. 10배는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10년, 20년 평균이 10배예요. 쌀 때 사놓고 나중에 올라가면 팔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종목 사놓고 대표 종목을 사요. 초우량 대표주를 사고 있다. 그걸 11월부터 4조 이상 산 겁니다. 지금 8배밖에 안 되는데 전체 시장이 기다리면 10배는 오겠죠. 바로 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아니면 사실 우리도 따라할 수는 있는데 삼성전자 사서 예를 들어 10%, 20%, 30%를 왜 못 가겠습니까? 갈 수 있겠지. 1년 안에 한 번은 움직이겠지.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됩니까? 2025년 고생한 거 생각하면. 자, 두 번째는 대체 불가 섹터 공략입니다. 그냥 한국이 잘하는 걸 사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2025년 유망 섹터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1월 효과 수혜주입니다. 1월 효과가 뭡니까? 1월 효과. 1월에, 한 해의 1월에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월보다는 상승
확률이 높다.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1월 효과에 올라가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올라갑니까? 그렇죠. 2025년에 뭔가 될 것 같은 그 유망 종목들이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1월에는 지금도 그런 조짐이 보여요. 2025년 움직일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돌아가는 장이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고 1월 시장 공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선 섹터는 지금 제일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죠. 굉장히 좋은데 중국 환율 수혜 주기도 하고 또 미국의 MRO 사업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데 단점이라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 그죠?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순환비로 올라오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조정이 나온다면 또 좋은 어떤 매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엔터입니다. 자, 엔터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로 끝나요. 2025년 6월에 나머지 지금 2명은 돌아왔고 나머지 5명이 컴백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스포티파이, 글로벌 스포티파이라는 유튜브에 우리 국내 아티스트 노래가 상위권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 지난주에 조금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 애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4일로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1월에는 또 블랙핑크 제니의 솔로 앨범이 나온다는 것도 역시 동력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중국 관영지에서 2025년 한중일 협력 기대할 만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트럼프 관련 북미 관계를 좋게 하려는 어떤 그 다음에 중국을 고립화시키려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한한령, 자, 중국이 한국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자, 요것도 분명히 호재가 될 것이다. 자, 턴어라운드 낙폭과 대 개별주 이런 쪽도 보셔야 되는데 바이오주는 앞서 말씀드렸죠. 개별주로서 어떤 관심을 꾸준히 받을 가능성이 높고, 자, 방산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또 관심을 개별주로서 가져야 되는데 다만 방산주도 이제는 많이 올라왔고 그 이후에 조정 이후에 따라 각자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좀 개별성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2025년에 어떤 사업이 뜰 것인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사업들, 우주항공, 자율주행 전기차, 그 다음에 AI, 로봇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CES 같은 경우도 그런 쪽이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힌트가 되겠는데, 자, 미국 육군이 드론 테스트를 했는데 미국 기업 스카이디오와 안두릴이 채택이 됐다. 자, 요 관련주도 있죠?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 디테일하게 방산수주 기대감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제 키워드가 되는 우주항공, 드론, 로봇, 자, 이것들을 겸비한 쪽으로 관심을 가질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로봇 같은 경우 지난주에 움직였죠. 1월에 움직인 종목들이 2025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로봇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날 차익 매물은 좀 나왔지만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물론 로봇주는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로봇이나 자율주행 그냥 테슬라 사시면 돼요. 국내 그런 로봇주보다도. 다만 이게 바뀌었죠. 2025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콜옵션 행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테슬라 옵티머스 출시가 빠르면 2025년 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2024년 말에 2025년을 맞이하는 바로 직전에 콜옵션 행사를 했죠. 그럼 로봇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로봇주들 지금 한 40여 개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인간형 로봇, 액추에이터, M&A 모멘터. 사실 인간형 로봇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형 로봇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를 들어 피규어 AI라든지 아니면은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에 경쟁이 됩니까? 아쉽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형 로봇이 많아지면 뭐가 많아집니까? 관절이 많아지죠. 그러면 그 관절에 해당되는 액추에이터 관련주, 감속기, 모터 제어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국내 로봇 기업들은 역시 M&A 모멘텀이 되도록이면 있는 것. 대기업이 인수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의 탄력이 좋을 것이다. 자, 그런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로봇주가 지난주에 보면 외국인보다도 기관의 매수가 많았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건 단순한 일시적인 그런 테마가 아닐 수도 있다. 조금 2025년 로봇주를 달리 보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레인보우에 대한 콜옵션을 빨리 행사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네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코스트 로보틱스가 특허 소송 3년 만에 합의를 냈다. 뭐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둘 다 이제는 우리 한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죠. 2025년 유망 섹터 종목은 바로 1월 효과의 수혜주다. 그러니까 1월 지금 종목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1월에 움직인 종목 중에서 2025년에 스타가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1월은 집중해서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를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움직였던 종목, 자, 이번 주는 또 뭐가 움직일까요? 자, 그런 걸 잘 체크하는 게 2025년에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